양쪽 해안이겠죠. 이 사이를 내일 가정에서 새벽녘에 좀 그 상륙을 하면서 강원도 쪽으로 해서 속초 쪽으로 그 내일 오후에 빠져나가는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은 좋은 상황으로 그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기상청 발표인데요.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군산이 아니라 영광 쪽으로 상륙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 태풍 솔릭의 위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랑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태풍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네, 태풍 솔릭 제주를 강타하고 서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시속 4km 정도로 이동을 하다가 한 오후 3시 기준으로 속도가 약간 빨라졌습니다. 뭐 8km까지 또 올라갔다고 네, 보도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시속 8km 정도까지 올랐는데 여전히 제주는 그 태풍 영향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부터 시작된 항공편 결항이 이제 770편을 넘어섰고요. 여객선 운항도 계속 전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내 12,0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소방당국에 접수된 시설물 피해 신고도 260건 이상이나 됩니다. 진짜 네. 길 가실 때 뭐가 날아오는지 그런 거 잘 살피셔야 되겠고요. 예.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 관광객 1명이 실종이 됐고요. 네. 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지역의 주민분들의 안전이 가장 크게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자, 한 분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에 볼라벤이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 전라남도 신안군인데, 신안군 안좌도의 한운마을에 김재광 이장님 잠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김재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장님. 지금 상황 어때요? 그곳은? 예, 지금 현재 바람 세기 강도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예. 비가 지금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이 어두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거군요. 간단히 이야기라면. 예, 그렇습니다. 예, 바람은 어느 정도예요? 이번에 좀 바람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던데. 예, 이번 바람이 아직까지는 이제 태풍 중심부가 아직 오지는 않았거든요. 예. 밤 9시, 10시쯤이면 태풍 중심부가 이곳을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쯤 되면은 굉장히 강한 바람이 지역을 통과하리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때쯤 되면 아마 바람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준비는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거죠, 철저히? 예, 이제 비 오기 전에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자연재해는 준비를 많이 해도 어딘가 모르게 또 피해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도 하여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 볼라벤 때 이제 큰 피해를 입으셨던 만큼 주민들의 우려가 크실 것 같은데, 주민분들 지금 다 괜찮으신 거죠? 예, 아직까지는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각자 이제 집에서 대기하고 계시고요. 예. 밖에 출타를 이제 자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도 조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장님. 예. 네네. 이미 지금 신안 같은 경우는 영향권에 접어든 것 같네요. 태풍도, 그러니까 바람도 지금 거세게 분다 그러고, 장대비가 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북상을 하면서 이제 그 영향권이 넓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도 약간은 비켜갔지만 내일 오전 정도 그래도 영향권에 들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태풍 상황은 뉴스예보 끝나는 대로 지금 차례로 여러 곳 연결을 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 계획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태풍 때문에 학교 휴교령 이런 거 많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 아이 학교에서도 내일 휴업한다라고 지금 연락을 받았고. 저도 받았어요. 네, 학원도 많이 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일하는 부모님들 사실 아이 어떻게 맡겨야 될지 고민일 텐데 이낙연 총리가 학교나 어린이집 쉬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또 밝힌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양아랑 기자는요? 저는 내일 생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만나야 하니까요. 네. 지금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입니다. 발언 자세라고. 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태풍 솔릭이 금강산에 지나갈 것으로 이제 또 보이면서 네. 이산가족 상봉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걱정이에요, 정말. 맞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상봉 장소, 일정 등을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네. 정부가 일단 내일부터 2박 3일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2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태풍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신속하게 이제 북측과 협의를 해서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태풍 상황 관련해서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좀 짚어볼 계획이고요. 자, 지금 좀 일반 뉴스 좀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과열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아니면은 타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보이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네네. 부동산 관련 편법 증여나 세금 탈루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요. 네,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입니다. 가계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통계청이 올해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를 보니까 소득 상위 20% 가구의 가계 소득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3%가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7.6%가 감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조금 버는 사람은 이제 더 적게 벌다 보니까 소득 격차가 벌어진 건데 네. 소득 상하위 가구의 격차가 5.2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이 격차가 2008년 이후 이제 최악의 이제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에는 이 격차가 4.51배였는데 지난해 4.73배였고 네. 올해 5.23배 이렇게 점점 수치가 커지면서 네. 소득 분배 상황 악화되고 있다 나타내주고 있고요. 통계청이 원인을 좀 봤더니 소득 하위 40% 가계 소득이 줄어든 게 조선업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많았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효과와 취업 인원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용 증가폭이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소득은 줄게 돼 있고 네. 이러면서 이제 그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양극화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이렇게 최근 고용 지표나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고치의 일자리 예산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왔는데요. 네. 먼저 내년 예산에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충분히 반영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15,000명을 확대하는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중에서 그 장애인 연금을 한 달에 30만 원 조기에 인상하는 방안 등 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비판적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비난을 하고 나섰는데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돈만 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프레임을 짜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청와대가 경제 지표가 급격하게 악화된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밝히길 주저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자리 없는 일자리 예산 어림없다. 이렇게 밝히고 나온 상황입니다. 자,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네, 재판부가 판단한 건 이런 거였는데요. 피고인의 진술 등을 봤을 때 악의적으로 모함을 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사실 잘 안 됩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주홍 글씨를 새긴 거 낙인 찍기 한 거잖아요. 네. 여기에 의도성을 인정을 안 하면 어떤 경우가 의도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또 색깔로는 네네. 사실 뭐 이렇게 좀 악영향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또 그 재판부의 말로는 공적인 존재의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 제기는
광범위하게 허용이 돼야 한다. 예.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박을 거치면 되는 것이지 형사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고 전 이사장이 2013년에 18대 대선 후보였죠.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 시간 네. 문제라고 발언을 했다가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2015년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해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인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다른 일반인보다도 좀 더 폭넓은 비판. 네. 를 허용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뭐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너는 빨갱이야. 그렇죠. 너는 공산주의자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켰던 악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근절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로 가까이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 같아서 그게 좀 네. 아쉬워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자, 다음으로 가죠. 네, 미국 정부가 오늘 18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네. 지난달 6일에 이미 38조 원 규모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추가 조치를 내린 겁니다. 중국 정부 가만히 있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규모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중국이 부득이하게 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관세 부과 문제 WTO 분쟁 조정 기구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두 나라가 지금까지 그 관세를 매긴 액수를 보니까요. 우리 돈으로 56억 원 규모입니다. 500억 달러 제품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거의 500억 달러의 10배 5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대미 수출액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1,300억 규모니까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관세 전쟁이 계속 확대가 되면은 중국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속셈은 뭐 우리는